오늘은 최상위 S. 자, 앞에 내용은 이제 디딤돌 내용,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 번씩 쭉 풀어보시고요. 자, 디딤돌 푸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뒤에? 안 어렵지? 쉽지? 그치? 직류 면차랑 똑같은 거니까 뭐 전혀 어려운 게 없고 여기도 보고 최상위는 약간 좀 문제가 까다로운 게 몇 개 좀 있어요. 자, 어려운 것만 좀 같이 한번 볼게요. 각기둥과 각불의 정계도. 정계도. 얘도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로 어떤 각기둥인지 알 수 있다. 자, 1번 보면 면의 수가 10개인 각기둥의 모서리의 수와 자, 각기둥이고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 자, 요걸 구하래요. 면의 수가 10개니까 면의 수가 10개니까 일단 모서리는 자, 모서리가 제일 많죠. 십각기둥이니까 10 곱하기 3. 자, 다시 십각기둥이 아니고 면의 수가 10개니까 이제 몇 각기둥인지 다시 찾아야겠죠, 우리가. 자, 면의 수가 8개니까 위아래 밑면이 2개 있으니까 얘는 이제 팔각기둥이 되겠죠. 팔각기둥. 팔각기둥이니까 윗면, 위아래 면이 2개. 그래서 면의 수가 10개가 되는 거고. 팔각기둥의 모서리. 모서리는 8 곱하기 3. 그 다음에 꼭지점. 꼭지점은 8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24고 16개고. 자, 더하면은 40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네모를 넣어보면 한 밑면의 변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10은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가 8이다. 그래서 팔각기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밑면의 변의 수가 8인 각기둥을 팔각기둥, 팔각기둥. 그래서 모서리의 수는 8 곱하기 3 해서 24가 나오고 꼭지점의 수도 8 곱하기 2 해서 16이 나오고 그래서 24 더하기 16은 40개.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서술형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2번 서술형. 자, 한번 풀어보고 또 몇 개가 나오는지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고 꼭지점의 수가 24인 각기둥. 몇 각기둥인지 먼저 찾아야죠. 몇 각기둥인지. 여기서 면이 몇 개인지, 면이 몇 개인지 구하래요. 몇 각기둥인지를 먼저 찾아야지.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꼭지점의 수는 꼭지점의 수는 한 밑변의 변의 수, 한 밑면의 변의 수 나누기 여기 나누기라는 것이 곱하기 2이므로 곱하기 2이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얘는 12각 기둥이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12각 기둥의 면의 수는 12각 기둥의 면의 수는 12 더하기 2이므로 14개. 14개이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1-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각 기둥의 면은 모두 몇 개인지.
모서리 수 더하기 꼭지점의 수 하니까 네, 45가 됐네요. 우리는 이제 지금 얘도 몇각기둥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몇각기둥. 그러면 걔를 이제 네모로 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네모각 기둥이니까. 저기요, 좀 천천히 잘 풀어봐. 왜 이렇게 자꾸. 아까 거에 답 수정한 거야, 14개로? 지금 거 푼 게 아니고. 음, 그렇지. 1-3번. 자, 천천히. 얘는 어려운 게 없는 대신에 이렇게 연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자, 얘를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각 기둥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몇각 기둥. 그럼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모서리 수 구하는 식 세우고, 꼭지점 수 구하는 식 세우고. 그러면 모르는 걸 우리가 네모니까 몇 각, 몇 각 기둥인지를 네모로 놓고, 그리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모서리 수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일단 몇 각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몇 각을 지금 우리가 네모로 놓은 거야. 그럼 모서리 수는 몇 각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그다음 꼭지점 수는 네, 네모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게 45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요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이게 좀 까다롭나? 그러니까 요렇게 식을 만들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몇 각 기둥인지만 알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몇인지는 네모로 놓고 모르는 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네모 곱하기 2는 45.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자, 네모 곱하기 3은 무슨 얘기예요? 네모가 3개라는 얘기잖아요.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그다음 여기 더하기 네모 곱하기 2는 네모가 2개라는 얘기. 네모 더하기 네모. 이게 45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뭐냐면 네모 곱하기 5는 45.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럼 네모는 9가 되겠죠? 구각기둥. 구각기둥이니까 구각기둥의 면은 네, 9 더하기 2가 돼서 11개. 그러니까 요 식은 이제 세울 수 있지. 식을 세울 수 있는데 네모가 들어간 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네모 곱하기 3, 네모 곱하기 5.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네모가 5개라는 소리예요. 3개. 이렇게. 자, 그 밑에 거 똑같은 문제니까 자, 그 밑에 거도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식을 세워가지고 풀어보세요. 밑면의 변은 몇 개인가? 결국 이제 얘도 똑같은 문제죠. 몇 각 기둥인지를 알면 우린 되니까 그 식을 먼저 세워야겠죠. 위에처럼, 윗 문제처럼. 그래서 네모 곱하기 몇 돼 있는 걸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자, 요것만 이제 천천히 계산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몇 각 기둥이 나온 거야? 몇 각 기둥인지 나왔는지 한번 찾아봐야죠. 자, 위에 거 문제 똑같은 거니까 얘는 풀어야지, 이거는.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식을 잘 세우고, 잘 세웠으면 네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라임이 15개. 그렇지. 하은이. 어, 오, 식도 올린 거야? 그렇지. 네모 곱하기 6은 90. 네모는, 그렇죠. 또 식까지. 자, 이거는 이제 한 번만 해보면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식을 세워보면 면의 수는 우리가 이제 네모라고 하고 면의 수는 네모 더하기 2가 되고 네모 더하기 2. 그다음에 모서리의 수는 곱하기 3이 되고 꼭지점은 곱하기 2가 되는데 이게 다 합치니까 92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를 또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잘 보니까 얘는 네모가 3개, 얘는 네모가 2개, 그다음에 여기 네모가 하나 있잖아.
더하기니까. 그럼 네모는 네모끼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총 네모가 몇 개야? 6개죠. 어. 그래서 얘를 네모 곱하기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모 곱하기 6. 자, 요게 몇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생략하지 말고 좀 더 써보면 네모 곱하기 6 더하기 2. 자, 여기 2가 있었으니까 더하기 2가 92가 되는 거고 결국 네모 곱하기 6 부분이 9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하은이가 올린 것처럼 그러면 네모는 네, 15가 되는 거고 네모가 15란 얘기는 뭐야? 15 각형이란 얘기죠. 아, 15 각 기둥 이게 답이 아니고 맞나? 그러네 15각 기둥이니까 밑면의 변은 15개지 뭐 15개.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이게 우리가 중학교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는 모르는 수를 이렇게 네모로 놓지만은 이제 중학교 가면 모르는 수를 이제 x라고 놔요. x. 똑같이 이제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뭐 네모 곱하기 3이나 이거는 또 똑같은 거예요. 네모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네모나 이거 쓰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학교 가면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는 네모 곱하기 3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렇게 안 쓰고 멋있게 3x 이렇게 쓰는 거죠. 3x. 이게 이제 3 곱하기 x란 뜻이거든. 3x. 그러니까 요식 그냥 써보면 x 더하기 2 더하기 3x 더하기 2x. 그래서 요 x끼리는 다 계산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x끼리. 우리가 네모끼리 더한 것처럼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같은 문자가 있는 것끼리는 더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렇게 해서 하니까 6x가 되는 거죠. 6x 더하기 2는 92 돼가지고 6x는 90. 요 사이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생략해서 써요. x는 15. 이거를 초등학교 때는 네모라고 쓰는 거예요. 네모.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잘 풀어놔야 돼요.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면의 수가 늘어나면 꼭지점과 모서리의 수도 늘어나요. 예,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봅시다. 다음 사각 기둥의 두 꼭지점을 삼각뿔 모양만큼 잘라냈대요. 여기 이렇게 잘라낸 거야. 그랬더니 이 입체 도형의 모서리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모서리가 이제 잘려 나가면서 자, 여기에 또 이렇게 모서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려 나간 모양으로 모서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개 되느냐? 되게 쉬워. 이게 이제 사각 기둥이잖아요. 사각 기둥. 그래서 사각 기둥의 모서리는 원래 이제 12개가 있는 거죠. 12개인데 잘려 나갔어. 잘려 나가면서 모서리는 줄어들지는 않았고 이제 늘어나는 모서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두 꼭지점만 잘랐으니까 늘어나는 모서리는 3, 3. 6개 늘어난 거죠. 6개. 6개 늘어나서 이렇게 더하니까 입체도형의 모서리는 총 18개가 되더라. 그렇죠? 자르기 전 사각기둥의 모서리는 자, 사각기둥이니까 4 곱하기 3 해서 12개. 근데 한 번 자를 때마다 모서리는 3개씩. 왜냐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니까 3개씩 늘어났죠. 그래서 사각기둥의 모서리의 수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사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12개.
그 다음에 늘어난 건 6개 해서 18개가 됐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잘라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고 제일 마지막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는 잘 읽어야 돼요. 모든 꼭지점을 자른답니다. 요 그림만 보고 하면 안 되고 모든 꼭지점을 자른대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꼭지점을 잘랐을 때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네, 꼭지점의 수만큼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자, 모서리가 몇 개 더 많냐? 늘어나는 모서리를 계산해 주세요. 그냥 그림만 봐도 이렇게 딱딱 계산을 해내면 돼요. 자, 모든 꼭지점을 다 자르는 거예요. 지금 그림처럼 한 개만 잘라서 몇 개 더 늘어났느냐가 아니고 요 삼각 기둥에 모든 꼭지점을 이렇게 다 잘라버린다는 거지. 자, 이쪽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자, 모서리가 몇 개 더 늘어나느냐? 요 문제죠. 자, 계산했으면 한번 올려보세요. 모서리가 몇 개 더 늘어나느냐? 정현이는 저 한 개 모서리만 계산했나 보구만. 그러니까 3이 나왔지. 그러면 모든 꼭지점을 다 자르는 거니까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되겠지. 원래는 이제 삼각 기둥인데 모서리만 저 꼭지점 부분만 이렇게 쫙 잘라낸 거예요. 저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보면 꼭지점 삼각 기둥이 있는데 지금 요 그림은 이제 한 개만 잘랐을 때 요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한 꼭지점을 자르니까 면이 세 개가 늘어나네요. 그러면 삼각 기둥의 꼭지점은 6개니까 이렇게 6군데 다 잘라버리면 네, 6 곱하기 3 해서 18개 늘어나겠죠. 그쵸? 한 군데 잘랐을 때 3개 늘어나니까 꼭지점은 6개고 6군데 다 자르면 18개가 모서리가 늘어나겠죠. 자,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네요. 다음과 같은 각불의 이번엔 각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각불. 꼭지점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몇 각불인지 알면 그렇죠? 그 꼭지점의 수가 나오니까 네모 각불의 면의 수는 네모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다음에 모서리 수는 네모 곱하기 2가 되겠죠. 네, 요게 28.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네모 한 개, 세 개. 그럼 네모가 세 개 곱하기 3 더하기 1은 28이 되는 거죠. 네모 곱하기 3은 27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9개. 이거는 구각불이라는 얘기잖아. 구각불. 구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네,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각불의 꼭지점 수니까 꼭지점은 9 더하기 1 해서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했던 거, 예, 똑같은 거예요. 네모가 하나, 둘, 세 개. 네모 세 개 더하기 1 나누면 되고. 자, 네모 놓기 해보면 얘는 이제 동그라미라고 한 거죠. 동그라미 곱하기 3 더하기 1은 28. 그 다음 여기는 동그라미 곱하기 3 되고 네모는 9. 그래서 이제 구각불이 나온 거죠. 밑면의 변의 수가 9개인 각불은 구각불입니다. 구각불. 구각불의 꼭지점 수는
9 더하기 1 해서 10개입니다. 3-2번 서술형 문제. 자, 똑같은 거. 이제 쉽다. 너무 자주 나와서. 아니, 시간 열심히 썼는데, 어디서 틀렸을까? 면의 수. 아하, 그렇구나. 식을 잘못 썼네. 일단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얘는 지금 각불이에요, 각불. 각불에 대한, 얘는 각불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각불과 다음과 같은 각불이 있습니다 했잖아. 얘는 각불에 대한 거고. 여기서 몇 각불인지 찾으면, 그 다음에 각기둥으로 바꿔서 꼭지점은 몇 개인가 이렇게 해야죠. 이상하네. 왜 안 어려운데 잠깐 다들 틀리지? 이상한데? 자, 각불에 대한 식을 다시 세워봅시다. 네모 각불이에요. 그러면 면의 수는 네모 더하기 1이 되고, 그다음 더하기 모서리의 수는 네모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2라는 거잖아요. 자, 네모가 몇 개 있어요? 여기 두 개. 그다음 여기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네모가 세 개라는 얘기です. 3 곱하기 네모가 세 개 더하기 1은 22. 그럼 3 곱하기 네모는 2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모는 7. 얘는 칠각불이에요. 칠각불. 칠각불인데 이 각불과 밑면의 모양이 같다 그랬으니까 칠각 기둥이 되는 거죠. 칠각 기둥의 꼭지점. 꼭지점은 7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4개. 잘 틀리네. 자, 1번 다시 풀어봅시다. 1번부터 한번 쭉 풀어봅시다. 면의 수가 11인 각불의 모서리와 꼭지점의 수의 합. 면의 수가 11이니까 이거 너무 쉬운데. 네. 일단 몇 각불인지 찾아내고, 그러면 뿔이죠, 뿔. 네, 기둥이 아니고. 면의 수가 11이면, 정연이. 네, 맞췄군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10까지 열심히. 면의 수가 11이니까 이제 십각불이겠지, 십각불. 십각불. 밑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십각불이죠. 그럼 십각불의 모서리가 제일 많은데 밑면하고 옆하고 두 개 있고 더하기 꼭지점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 더하기 11 해서 31개. 자, 31개. 그래서 각불 그러면 딱 그림이 그려져야죠. 아, 그래서 모서리가 몇 개? 그냥 각 기둥이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져야지. 기둥이구나. 아무튼 모서리 수가 제일 많아. 모서리 수가 제일 많다. 자, 3번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다 맞춰봅시다. 계속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면의 수, 모서리 수, 이번에 이제 각불이에요, 각불. 자, 각불의 면의 수, 모서리 수, 꼭지점 수 구하는 그 공식이 있으니까. 면의 수는 뭐 네모 더하기 뭐 형태죠. 면의 수는 각불의 면의 수는 네모. 네모 각불의 면의 수는 밑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더하기 1. 다음 더하기 모서리의 수는 곱하기 2.
그 다음에 꼭지점의 수는 더하기 1. 자, 요게 34가 되는 거죠. 그럼 모두 네모는 곱하기 4개가 있고, 예, 더하기 2는 34가 되고, 그래서 네모 곱하기 4는 32가 돼야 되니까, 네모는 8. 그럼 면은 몇 개냐? 그랬죠? 면은 몇 개냐? 팔각뿔이니까, 팔각뿔. 팔각뿔의 면은 네, 더하기 1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9개. 자, 요렇게 식을 세우는 면의 수,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 여기서 자꾸 틀리면은 그냥 책을 넘겨가지고, 어, 넘겨서 자꾸 확인을 해야죠. 요 공식이 나와 있는, 세상에는 안 나와 있나? 디딤돌을 꺼내서라도 요 공식에 나와 있는 걸 찾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자, 요게 틀려버리면 이제 다 틀리니까. 자, 그렇게 이제 계속 확인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모서리를 잘라 옆면을 직사각형 한 개로 만든다. 다음 사각기둥의 전개도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가 104래요. 그러면 선분 기역, 니은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이제 요 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가 104, 백사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선분 기역, 니은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넓이를 구해서 그러면 요 길이를 이제 각각 다 구하면 되잖아요. 일단 찾아보니까 여기 8cm가 있네요. 그럼 여기도 8이 될 거고, 그렇죠? 8이 될 거고 여기가 5고, 자 여기도 5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5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8이 될 거고.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26이네요. 26. 요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가로가 가로가 10, 26. 그쵸? 26. 세로는 모르고 넓이가 104. 그러면 선분 기역, 니은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4 나누기 26 해주면 되겠죠. 4네요. 그래서 4cm. 이렇게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전개도를 보고 이쪽은 몇 cm, 이쪽은 몇 cm, 이쪽은 몇 cm 이렇게 찾는데 딱 얘를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접하는 부분. 접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요 접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 찾아내 가지고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선분 기역, 리을은 선분 기역부터 리을까지 쭉 써보면 5cm, 8cm, 5cm, 8cm 해서 26c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6 곱하기 선분 기역, 리을은 104, 4 나온 거죠. 자, 여기가 5cm, 그럼 여기도 5cm, 여기는 8cm, 여기는 8cm. 그래서 전개도를 보고 이렇게 쭉 찾아내는 거야. 전개도를 잘 보면 되니까.
자, 1번은 너무 쉽고, 1번은 너무 쉽고, 2번 한번 풀어보죠. 2번. 오른쪽 육각기둥입니다. 전개도에서 직사각형, 기역련, 디귿리을의 둘레가, 예, 이번엔 둘레가 그랬어요. 둘레. 142cm래요. 그럼 밑면의 모양이 정육각형일 때 선분 기역리을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자, 봅시다. 둘레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둘레, 넓이가 아니고 둘레. 이게 지금 142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뭐예요? 밑면이 9cm네. 정육각형이니까 다 9cm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얘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위에도 54.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54. 그 밑에도 54. 그러면 이쪽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전체가 142라고 했으니까 142에서 얘를 해준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이제 한 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6, 9, 54, 108, 34가 되는 거죠. 34 나누기 2. 여기서 이제 34가 나왔어요. 요 가로를 계산하니까. 34 나누기 2 하니까 17. 그럼 한쪽이 17이니까 기억 니은은 17cm가 되는 거죠. 수업 중에 이제 잘 안 풀리는 문제는 끝나고 반드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풀어주는 그렇게 잘 필기해놨다가 수업 끝나고 꼭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각기둥의 전개도에서 합동인 두 면이 밑면이다. 그렇죠. 합동인 두 면이 밑면이죠. 오른쪽 전개도를 접어서 필통을 만들었습니다. 필통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음, 일단 얘를 보니까 삼각기둥이네요. 그렇죠. 삼각기둥. 오, 전개도가 지금 좀 요쪽은 괜찮은데 요 밑에 예, 요 부분이 와. 자, 요렇게도 그릴 수 있죠. 삼각기둥. 그럼 모든 모서리. 그러니까 얘도 그냥 전개도를 보고 예, 몇 센치 몇 센치인지 다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지. 자, 찾아봅시다. 일단 여기 11cm 있으니까 여기도 11이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접하는데 여기가 6 되겠죠. 그럼 밑에도 6이 될 거고. 나머지는 13, 13 나갈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가 8이네요. 이렇게 접할 거니까. 그럼 위에도 8이고. 그다음 여기는 11이고. 됐죠. 모서리. 일단 밑면의 모서리 삼각 기둥이니까 모서리가 총 9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옆면부터 하면 옆면은 다 13이죠. 13, 13, 13. 옆면은 13cm 곱하기 3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자, 그러면 얘는 39가 있는 거고. 그다음 밑면. 밑면이 이거 삼각형이죠. 삼각형. 25네요. 6 더하기 8 더하기 11 하니까 25.
곱하기 2개, 50. 전부 더하면 네, 89cm. 자, 밑에 채워보면 8 더하기 6 더하기 11 더하기 밑면이 25cm 맞죠? 그 다음에 25짜리가 2개가 있고 13cm짜리가 3개가 있고 그러면 50 더하기 39는 89cm. 자, 전개도 보고 접하는 면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센치를 이렇게 다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쭉 한번 다 풀어보시고 5-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일단 둘레가 전개도의 둘레가 88이래요. 그리고 전개도의 둘레란 건 제일 여기를 다 말하는 거죠. 여기 여기가 전개도의 둘레래요. 둘레입니다. 빨간색으로 한 거. 이게 88이고 접었을 때 만들어진 사각기둥. 사각기둥의 모서리에 똑같은 문제네요. 모서리. 사각기둥의 모서리. 사각기둥의 모서리는 모두 12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없는 길이를 둘레는 88을 이용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구해 보시고 일단 얘는 접으면 뭐 요런 모양이 접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모양이 뭐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각각 몇 센치인지만 우리가 이제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요 높이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요게 봤을 때 여기가 4cm, 여기가 6cm. 좀 더 이렇게 길쭉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요 높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높이만. 그러면 알 수 있잖아 지금 반대쪽 여기가 여기는 4cm다. 그다음 여기도 4cm고 여기도 4cm. 접하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 아니 4cm가 아니고 저기는 6cm. 여기는 6cm. 반대쪽이 6cm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높이인데 여기가 몰라. 여기를 우리가 그냥 기억이라 그래. 그럼 몰라요, 여기도. 여기도 모르고. 그다음 여기도 몰라. 그다음 여기는 알아요. 여기는 6cm예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접해지거든. 만나니까 여기도 6cm고. 그다음 이쪽은 4cm예요. 4cm고 여기는 기억이 잘 몰라. 자, 그다음에 여기 4cm, 여기도 4cm.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기억을 구해내야 되거든요. 기억을. 기억은 이제 어떻게 구해내냐면 지금 기억이 총 4개잖아요. 그러면 기억 곱하기 4지. 그다음 더하기. 자, 이걸 잘 세야 돼요. 지금 4cm가 몇 개 있나? 4cm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저 위에까지 6개가 있죠. 그다음에 6cm가 또 있죠. 6cm는 하나, 둘, 셋,
4개. 6cm 곱하기 4개. 자, 요게 얼마다? 요게 8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계산해 주면 되죠. 얘는 6, 4, 24고. 6, 4, 24, 6, 4, 24. 48이네요. 기억, 기억이 4개. 더하기 48은 88. 그럼 기억 곱하기 4는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10이 되는 거고. 여기 이 높이가 이제 10이에요. 높이가 10. 그래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일단 밑면부터. 밑면의 모서리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6644니까 20이네요. 그러면 20 곱하기 2 밑면 두 개니까 20 곱하기 2 됐고. 그다음 옆면 옆면의 모서리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80이 되는 거죠. 80cm. 얘는 이제 좀 꼼꼼히 잘 적으면서 해야 돼. 전개도. 자, 좀 필기를 해놓고 필기를 해놓으시고 이 전개도 문제가 한번 이제 좀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막 계속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우유곽을 좀 이렇게 펴가지고 한번 접어보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쉬울 수가 있죠. 종이를 직접 접어보면서. 자, 다음은 삼각기둥의 전개도에서 빗금친 부분의 둘레는 몇 cm입니까? 예, 계속 전개도인데 아무튼 빗금친 거. 자, 요렇게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의 길이. 자, 그러면 이제 전개도를 보고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잘 좀 그림을 상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폈다. 자, 어떤 면이랑 일단 니은 디귿이 가장 넓은 면이잖아요. 니은 디귿이 지금 12cm고 여기가 12야. 우리가 전개도 보니까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디귿 여기 높이가 있네. 10. 그럼 이제 이쪽이 10이라는 거고. 자, 그럼 여기도 10이고. 요 두 개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12가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렇게 좀 길게 보이는 게 9cm가 있고 여기가 9cm고 여기가 7cm네. 됐네요. 다 더하면 되네. 자, 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cm. 그다음에 여기가 10cm. 그다음 7cm, 9cm. 여기는 10cm. 빗금을 친 선분은 10cm인 선분 두 개와 10cm인 거 두 개와 7cm, 9cm, 12cm.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10 곱하기 2에 계속 써주면 되는 7 더하기 9 더하기 12. 이렇게 다 더하면 이제 48이 나오겠죠. 6-2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네, 또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자, 요거 쉬워요. 문제만 잘 읽어보고 밑면이 정오각형입니다. 그리고 옆면은 합동이래요. 옆면이 합동이래. 5개 이등변 삼각형이 이루어진 각불의 전개도입니다. 빗근친 부분의 둘레가 38일 때
밑면의 둘레, 밑면의 둘레, 요 오각형, 정오각형의 둘레를 구하라는 소리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 알려주고 있냐면 요 삼각형이 전부 합동이다. 같다라는 얘기죠. 같다라는 얘기는 이쪽이 13이면 여기도 13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길이가 다 같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둘레는 38이니까 자, 38에서 26이잖아요. 26을 빼주고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주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12니까 4가 나왔어. 4cm는 네, 여기 요 한 변의 길이가 4cm라는 거예요. 그럼 밑면의 둘레는 오각형이니까 다섯 개가 있다는 거죠. 예. 20cm. 그래서 이게 문제 알려주는 게 숫자가 적다라는 얘기는 대부분 합동, 뭐 정삼각형, 아니면 직각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서 그냥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합동이니까 네, 똑같아야 되지.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이것도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음. 사각기둥 모양 상자에 오른쪽처럼 테이프를 이렇게 감는다는 거죠. 테이프를 붙일 때 필요한 테이프의 길이는 모두 몇 센치입니까? 이거는 저기 곱하기와 더하기를 잘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 밑면에 들어가는 거. 자, 밑면에는 보니까 한 개, 두 개, 90cm짜리가 두 개. 그렇죠? 90cm짜리가 두 개. 더하기 밑에 110짜리가 하나. 자, 이게 전체 두 개 들어가겠죠. 180, 290, 네, 곱하기 2 하면 580. 일단 이제 밑면에 580이 들어가고, 그다음 옆면에 이렇게 옆면이죠. 옆면에 쭉 돌아가면서 80, 80 하나, 80짜리가 하나, 둘, 셋. 보이는 쪽에 세 개 있으니까 반대쪽에도 세 개가 있죠. 총 6개. 80cm짜리가 총 6개. 68, 48.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580 더하기 480는 1060cm. 자, 여기로 채워봅시다. 여기는 테이프 크기별로 계산을 했군요. 선생님은 이제 밑면, 옆면 나눠서 했는데, 그럼 이제 세보면 되겠죠. 110짜리가 한 개, 두 개, 두 개 들어가야 되고, 90cm짜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다음에 80cm짜리가 여기 는 하나, 둘, 세 개, 얘가 여섯 개.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110 곱하기 2, 90 곱하기 4, 80 곱하기 6. 그러면 220 더하기 360 더하기 480. 그러면 똑같죠? 1060. 자, 뭐 어떤 방식으로 하던 네, 면을 기준으로 해서 더하든 아니면 요 센치를 기준으로 길이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하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이제 다 끝나가니까 자, 기운을 차리고 7-4는 이번에는 좀 다 맞힐 수 있도록
자, 문제를 잘 읽고 오른쪽과 같이 육각기둥 모양의 나무 조각 옆면을 테이프로 겹치지 않게 세 번 둘러싸려고 합니다. 세 번 둘러싼대요. 필요한 테이프 길이는 72. 세 바퀴 돌리니까 72cm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 조각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랍니다. 모서리는 육각 기둥의 모서리는 18개가 있어요. 그 18개의 모서리를 다 더해야지. 오, 정연, 드디어.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모두 잘 풀었습니다. 자, 세 바퀴 돌려서 72니까 한 바퀴만 돌리면 요 밑면에 둘레가 나오겠죠. 그래서 72 나누기 3, 24가 나와야지. 6이 아니라 24가.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밑면이 두 개니까 24 곱하기 2 해주면 네, 48이 나온 거고 그다음 옆면의 모서리 밑면의 모서리 옆면의 모서리 11 곱하기 네, 육각기둥이니까 6 해주면 되는 거죠. 66이 나오는 거고 예, 더하면 114. 그래서 114cm. 자, 이제 다음 거. 또 전개도가 나왔습니다. 또 전개도. 자, 요 문제는 이렇게 기역, 니은, 딕을 잘 찾아가지고 적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왼쪽에 어, 기둥의 모양을 보고 뭐랑 뭐가 연결이 됐는지 그것만 찾으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찾아보면은 기역, 니은 이쪽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오른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열었네요. 그럼 여기가 기역이고 이쪽이 디귿이 되겠죠. 디귿이고 여기가 니은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니까 여기가 리을 그 다음 디귿 밑에 있는 거니까 비읍이 되고 비읍 미음 이쪽이 그럼 다시 리을이 되겠죠. 자 미음이 이쪽에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연결하면 되죠. 기역하고 미음이 돼 있고 미음하고 리을이 돼 있는 거거든요. 미음하고 리을로 가는데 이게 이제 중간 리을까지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제 꺾인 거죠. 자, 요런 모양. 요거네요. 예. 자, 밑에 똑같이 넣어주면 되고요. 기역, 니은, 디귿. 그다음 리을, 비읍. 이쪽이 또 리을이 되고 리을하고 만난다는 소리죠. 이쪽 기억하고 접으면 만난다는 거고. 그래서 그림도 그려보면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점 미음과 그다음에 점 리을을 있습니다. 자, 8-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잘 읽고, 요거는 이제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약간 이제 문제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한번 전개도를 이렇게 펴보는 게 좋죠. 요걸 이제 펴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모서리 미음 기읍과 45도. 문제는 이제 삼각기둥의 높이는 몇 센치입니까? 요 높이죠. 여기를 구하라는 소리죠. 자, 여기가 이제 니은 디귿 리을 비읍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렇게 됐겠죠. 자, 요렇게 됐겠죠.
그다음 이쪽이 이제 기억이 이쪽으로 오는 거고, 자, 여기도 이제 기억이 되고, 그다음 제일 끝에가 이제 니은으로 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제일 넓은 게 7cm. 그다음 디귿하고 기억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5cm. 예, 그다음 3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요 부분이 이제 미음이 되고 니은 밑에 미음. 여기가 이제 미음이 되고요. 미음에서 모서리 비읍을 미음 비읍 45도가 되도록 실을 계속 니은하고 만날 때까지 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기가 45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직각이죠. 약간 삐뚤어졌는데 여기가 직각이에요. 90도라는 얘기죠, 여기도. 그럼 여기는 몇 도죠? 여기 45도예요. 그림은 지금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아무튼 그냥 우리가 요것만 봤을 때 45, 45, 90 양쪽 각이 같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예, 그림 모양 보지 말고 모양 잘못 그렸으니까 양 끝각이 같다. 예,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같아. 길이가 같아요. 그럼 높이는 몇 센치입니까? 이등변이니까. 예, 당연히 요거 다 더하면 돼. 7 더하기 5 더하기 3이죠. 15cm. 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등변으로 정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정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을 그려서 45도, 45도. 여기가 90도. 이등변이니까 높이는 7 더하기 5 더하기 3.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매스 마스터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만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세 각기둥 가나다의 꼭지점의 합이 46개일 때 세 각기둥의 모서리의 합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게 몇 각 기둥인지는 지금 다 몰라요. 몇 각 기둥인지 몰라. 그러면 세 개를 다 다르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부 다 똑같이 네모각 기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개는 모두 몇 각 기둥인지는 모릅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네모 미지수를 이제 네모각 기둥 이렇게 넣어서 풀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가는 네모각 기둥이라고 그러고 나는 세모각 기둥, 다는 별표각 기둥이라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의 꼭지점의 합이 46이니까 꼭지점을 구하는 건 네모 곱하기 2 더하기 세모 곱하기 2 더하기 별표 곱하기 2 얘가 46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표 곱하기 2는 46.
그러면 요걸 또 구할 수 있잖아요.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표는 얼마인지.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표는 23이라는 얘기죠. 그세 각기둥에 각을 다 합치면 23각이 나오는 거예요. 23각. 근데 어차피 각기둥이니까 23각이 나오니까 모서리는 23각 곱하기 3 하면 모서리의 합계도 나오는 거죠. 69. 그래서 69개가 나온다. 자, 이거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알고 보면 좀 별거 아닌데 모르고 이제 풀려면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몇 각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각을 다 다르게 설정을 해 놓는 거죠. 네모, 세모, 별표. 그래서 공식을 적용해 주고 이게 46개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세 각기둥의 또 합계를 또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각각이 몇 각기둥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세 각기둥을 다 합치면 몇 각기둥인지만 알면 거기에 곱하기 3 하면 모서리의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2는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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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 준다는 거죠. 요게 이제 분배의 법칙, 뭐 분배의 법칙 중학교 가서 배우는 분배의 법칙 그런 것들인데 자, 이렇게 이제 잘 필기해 놓으시고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주고 선생님 풀어주고 오늘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서술형. 자, 서술형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옆면이 오른쪽과 같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옆면이래요. 옆면. 각불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30이랍니다. 이 각불의 밑면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네. 각불의 모든 모서리의 합이 230이니까 여기 나왔네. 여기는 밑면이고 여기는 옆면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제 밑면과 옆면의 길이는 아는데 이게 몇 각불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몇 각불. 몇 각불인지를 알아야 밑면의 둘레를 알 거 아니에요. 지금 9cm는 나와 있거든요. 옆면은 14cm고 몇 각불이냐 이것이. 그거를 여기서 찾아내면 되죠. 모든 모서리의 합이 230이다. 그러면 이제 몇 각불인 걸 우리는 모르니까 자 곱하기 밑면은 이렇게 있을 거고 9cm고 더하기 몇 각불 곱하기 14 이렇게 하면 이게 230이 나오는 거죠. 9개 이렇게 그러면 네모 곱하기 23개가 되고 이게 230이니까 네모는 10. 아, 십각뿔이네요. 네. 십각뿔이니까 다시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밑면의 둘레니까 십각뿔의 밑면의 둘레니까 10 곱하기 여기 9cm 지금 나와 있잖아요. 9는 90. 그래서 90cm.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매스 마스터까지 자, 56조까지 다 풀어서 채점하시고 풀다가 이제 모르는 거는 사진 찍어서 단톡방이나 올려놓으면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시 풀어주고 할 거니까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 네, 수고 많았어요. 오늘 어려운 문제도 있고 좀 요 그 전개도 이런 거 들어가면 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헷갈리는데 어, 오늘 푼 것처럼 그 어떤 수 있잖아요. 어떤 수 네모를 가지고 계속 어떤 수 네, 이거는 좀 숙달이 될 때까지 연습을 좀 해야 돼. 왜냐하면 계속 나오게 돼. 중학교, 고등학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모로 하지 않고 X라는 걸 놓고 하는데 X, Y, Z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능숙하게 풀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문제를 좀 반복해서 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되게 쉬워질 거니까. 자, 오늘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안녕.